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최고급 물건의 공급량이 지난 10년 동안 무려 2배나 늘어났습니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어야 정상일까요? 당연히 뚝 떨어져야 맞겠죠? 그런데 가격이 단 1원도 떨어지지 않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세계 3대 진미, 그 유명한 캐비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오늘 이 기묘한 캐비어의 역설을 끝까지 따라오시면요.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넘어서서 피 튀기는 가격 경쟁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비즈니스 생존 법칙 하나를 확실하게 얻어가시게 될 겁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학교 경제학 시간에 졸면서도 한 번쯤은 들었던 아주 기본 중의 기본 원칙 있잖아요.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내려간다.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 캐비어 시장의 현실을 보면요. 이 교과서적인 법칙이 아주 보기 좋게 박살이 납니다.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유지부동, 말 그대로 얼음이란 말이죠. 가장 기본적인 경제 법칙마저 쿨하게 무시해버리는 이 시장,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일단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물건이 대체 얼마나 비싼 건지 체감부터 한번 해볼게요. 기준이 1온스, 그러니까 딱 28g이거든요. 진짜 밥숟가락으로 푹 크게 한술 뜨면 끝나는 엄청 적은 양이에요. 그런데 미국 캘리포니아산은 약 25만 원, 이탈리아산은 36만 원,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최고 등급은 무려 39만 원이나 합니다. 와,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미친 가격표가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거의 안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캐비어가 처음부터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최고급 사치품이었을까요? 에이, 절대 아닙니다. 1800년대 초 미국으로 가보면요. 철갑상어가 강에 그냥 널리고 널린 흔해 빠진 생선이었어요. 심지어 뉴욕의 어떤 술집에서는 이 짭조름한 캐비어를 손님들한테 그냥 공짜 안주로 퍼줬습니다. 왜냐고요? 짜니까 맥주 더 마시라고요. 이렇게 쓰레기 취급받던 생선알이 보물로 변한 건 진짜 순식간이었어요.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철갑상어를 잡아들이니까 씨가 마르기 시작했고 1885년에 135kg당 50만 원이던 가격이 불과 15년 만인 1900년에 600만 원으로 무려 10배 이상 폭등하게 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승장이었죠. 방금 보신 19세기의 이 엄청난 가격 폭등 사태.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희귀가치 이론의 아주 완벽한 교과서 사례가 됩니다. 아, 존재하는 양이 적을수록 그 물건의 가치는 하늘을 찌르는구나 라는 아주 직관적인 원리죠. 이때부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엄청나게 강력한 공식이 하나 박힙니다. 캐비어는 철갑상어가 희귀해서 비싼 거야. 즉, 공급이 가격을 꽉 쥐고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 생긴 거죠. 사실 이게 우리가 단단히 빠져버린 착각의 시작이었지만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중국 시장을 삼키다. 2006년 야생 캐비어 금지 조치와 양식업의 붐입니다. 시간을 쫙 건너뛰어서 시장의 판이 완전히 뒤집혀버린 2006년으로 한번 가볼게요. 멸종위기에 처한 철갑상어를 보호하려고 전 세계가 야생 캐비어 거래 전면 금지를 때려버립니다. 이란, 러시아, 유럽의 전통적인 생산자들은 완전 패닉에 빠졌죠. 근데 이때 중국이 뒤에서 아주 치밀하게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2006년만 해도 중국의 캐비어 수출량은 진짜 0에 가까웠어요. 존재감이 아예 없었죠. 하지만 중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붓고 엄청난 규모의 실내 양식장을 짓고 싼 노동력까지 합쳐지니까 양식 캐비어를 그야말로 콸콸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결과는요. 2019년에 단숨에 글로벌 1위를 찍어버리고요. 2024년 기준으로는 1년에 무려 322톤을 수출하면서 전 세계 시장의 40% 이상을 그냥 통째로 꿀꺽 삼켜버립니다. 자, 중국발 공급 폭탄이 터졌으니 당연히 도매 시장은 완전 직격탄을 맞았겠죠. 2014년에 1kg당 한 60만 원 하던 도매가가 2020년에는 약 35만 원으로 40% 이상 대폭락을 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예요. 우리가 레스토랑 가서 시키거나 백화점에서 사는 그 소매 가격은 어땠을까요? 진짜 단 1원도 안 떨어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스물스물 더 오른 곳도 있다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진짜 이상하다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도매가가 무려 40%나 반토막이 났는데 왜 소비자한테는 그 혜택이 단 한 톨도 안 넘어온 걸까요?
원가가 절반 가까이 떨어졌으면 당연히 식당 가격표도 낮아져야 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이 해괴한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단순한 생산 데이터 같은 걸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아주 깊은 본성, 심리를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파트입니다. 경제학을 이기는 심리학, 공급을 압도하는 인식의 힘. 자,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그 철칙을 와장창 깨버린 첫 번째 범인, 바로 캐비어를 우리한테 파는 레스토랑들입니다. 셰프들이랑 사장님들이 도매가 떨어져서 생긴 이익을 손님들한테 안 돌려주고 자기들 주머니에 쏙 챙긴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변명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들어보세요. 손님들은 캐비어가 당연히 눈알 튀어나오게 비쌀 거라고 기대하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갑자기 가격을 확 내린다? 그럼 손님들은 분명 이거 싸구려 중국산 가짜 아니야? 하고 의심부터 할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캐비어가 가진 그 럭셔리라는 환상을 안 깨려고 일부러 비싸게 팔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아예 이걸 역발상으로 이용한 똑똑한 레스토랑들 때문이에요. 뉴욕에 있는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 더 모던 아시죠? 여기서 엄청 재밌는 짓을 합니다. 값이 확 싸진 중국산 캐비어를 듬뿍 올린 미니 핫도그를 단돈 5만 원, 한 39달러에 팔기 시작한 거예요. 최고급 식재료를 장난스럽게 훅 풀어버린 거죠. 목적은 딱 하나, 바로 인스타 감성, 바이럴입니다. 젊은 손님들이 와, 나 미슐랭 와서 캐비어 먹은다 하고 사진 찍어 올리게 만드는 미끼 상품인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손님들이 뭐 하겠어요? 결국 기분 내느라 비싼 와인 시키고 메인 요리 시키고 팍팍 긁고 가는 겁니다. 진짜 천재적이지 않나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캐비어를 여전히 비싸게 만드는 건 물건이 없어서 생기는 물리적 희소성이 아니에요. 이건 특별하다, 아무나 못 먹는 거다라는 인식의 희소성인 겁니다. 에르메스가 버킨백 막 안 만들어내고 샴페인이 다른 스파클링 와인보다 말도 안 되게 비싼 이유가 다 이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공급을 쪼는 것보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가치에 대한 환상과 인식을 관리하는 게 훨씬 더 무시무시한 돈을 벌어다 준다는 뜻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파트, 생존 전략, 장인 생산자들은 과연 어떻게 반격하는가입니다. 싸고 무서운 중국산 캐비어가 시장의 절반을 집어삼킨 이 전쟁통 속에서 그럼 기존의 조그만 전통 생산자들은 대체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요? 저가 공세에 시달리는 요즘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캘리포니아 캐비어 컴퍼니의 생존기를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얘네들은 가격을 내리는 대신 완전 극단적인 품질 관리, 그러니까 장인 정신에 집착해요. 핀셋으로 알을 일일이 하나하나 손으로 다 고르고 사람 체온 닿으면 맛변한다고 극한의 온도 조절까지 합니다. 우리 알은 한 알에 4,000원짜리야 하면서 럭셔리 이미지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재밌는 꼼수도 하나 씁니다. 단돈 1만 원짜리 연어알을 같이 파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돈 없어서 연어알 먹는 20대 소비자들이 나중에 성공해서 돈 벌면 나 이제 진짜 캐비어 먹을 거야 하고 자기들한테 돌아올 거라는 거죠. 미래 고객을 위한 아주 똑똑한 떡밥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찐 결론입니다. 가격은 공급이 아니라 인식이 결정한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 어떤 서비스를 만들든 아니면 직장에서 여러분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가시든 이 원리는 완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값싼 경쟁자들이 치고 들어와서 가격 막 후려칠 때 같이 멱살 잡고 가격 내리면서 흙탕물 싸움 하지 마세요. 대신 사람들이 나의 가치, 내 제품의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걸 날카롭게 관리하고 통제하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이기는 전략이거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한테 이 질문 하나 꼭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가격표가 얼마가 찍혀 있든 간에 이건 무조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믿고 지갑을 열어버리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혹시 있나?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이 캐비어의 역설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일상에 꽤 쏠쏠한 통찰력을 주었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꿰뚫어보는 아주 명쾌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